안녕하세요. 담솔북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이야기를 파는 양과자점 달과 나, 노무라 미즈키 지음, 이은혜 옮김. 네, 이 책은 정말로 책장을 덮을 때쯤에 커피 한 잔하고 이 책 속의 디저트를 바로 눈앞에서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책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새콤달콤한 옷을 입은 촉촉하고 상큼한 보름달 위크엔드. 주택가 사이 태연하게 자리 잡은 양과자점. 그곳에 가면 멋진 스토리텔러와 아름다운 파티시에를 만날 수 있다. 아, 피곤해. 그만두고 싶어. 오카노 나나코는 온종일 쏘인 에어컨 냉기 탓에 다리가 퉁퉁 붓고 몸이 무거웠다. 퇴근길 그녀는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며 노을이 내려앉은 육교 위를 걸었다. 올해로 33이 된 나나코는 공간을 대여하는 렌탈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정규직이 아니라 시간제 아르바이트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한 지도 벌써 10년째다. 나나코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는 불경기로 어느 회사나 다 사정이 어려워 취업이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일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1년이 되면서 자연스레 눌러 앉아버렸다.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 애사심 따위는 티끌 만큼도 없다. 그런데 오늘은 진상 고객까지 응대하느라 완전히 녹초가 됐다. 고객은 계속 차단기가 내려가는 바람에 애써 준비한 파티가 엉망이 됐다며 대여료를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런데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애당초 고객이 정해진 전력량을 초과하는 음향기기를 반입했던 거다. 그러니 차단기가 안 내려가고 백일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 분명히 입실 전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하지만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 태도가 불친절하다 업무 태만까지 들먹이면서 고객은 퇴근 시간 직전까지 전화기를 붙들고 불만을 끝도 없이 늘어놓았다. 결국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윗사람을 바꾸라고 고함으로 끝이 났다.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었다. 금요일인데 약속도 없다. 예쁜 카페에 가서 차를 즐길 여유나 쇼핑을 즐길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애당초 그런 사치를 부릴 돈도 없지만. 대도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라 수입은 그럭저럭 안정적이지만 또래 정규직에 비교하면 연봉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성과금이나 주거비 지원도 없다. 이직할까? 오늘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드는 생각이다. 하지만 솔직히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것이다. 자격증 하나 없고 변변한 특기도 없는 30대 미혼녀 나나코를 기업에서 채용해 줄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냥 결혼이나 해버려. 생각은 늘 똑같은 망상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남자친구조차 그저 그런 실력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다.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건 조금도 품을 수 없는 그저 그런 남자. 그와 결혼하려면 그가 돈 한 푼 제대로 벌지 못해도 자신이 먹여 살리겠다는 각오가 서야 했다. 게다가 일이 불규칙해서 시간이 맞지 않을 때도 많았다. 벌써 안 만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딱히 연락도 없다. 이쯤 되니 이미 남자친구라고 말하기에도 주춤해진다. 저녁 만들기도 귀찮다. 뭐라도 사갈까? 문득 근처에서 본 케이크 가게가 생각났다. 주택가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한 절대 손님이 많을 리 없는 초라한 가게였다. 몇 번이나 그 앞을 지나치면서도 케이크 가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만큼 존재감이 없던 곳이다.
우연히 발견하고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극히 평범한 갈색 과자들만 몸이 건조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나나코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안에서 한 여자가 머뭇거리며 나타났던 걸 보면 안쪽이 주방의 모양이었다. 여자는 길렀다기보다는 자란 것 같은 검은 머리를 하나로 모아 고무줄로 묶고 태가 두꺼운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입고 있는 셰프복은 구깃구깃한 데다 지저분했다. 구부정하게 어깨를 구부린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이 뭐랄까 세상의 불운을 혼자 다 짊어진 사람 같달까. 음침하고 어두운 기운을 풍기는 그 여자가 혼자서 빵도 만들고 판매도 하는 모양이었다. 손님이 거의 없을 테니 혼자서도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접객 업무가 적성에 맞아 보이지는 않았다. 어서 오세요 라고 건네는 인사조차 간으로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으니까. 빵을 고르는 동안 인형처럼 가만히 서서 눈을 내리깔고 간간히 흘끔거리는 모습도 기분 나빴다. 그대로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그것도 여의찮은 분위기여서 어쩔 수 없이 파운드 케이크 한 조각과 밤 타르트를 샀었다. 하지만 의외로 둘 다 맛은 나쁘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는 좀 탄 것 같아 별로일 듯 싶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어딘지 소박하고 친근한 맛이었다. 맛있네. 그래도 역시 너무 평범하기는 했다. 그때는 가격도 저렴해서 다음에 또 들러봐야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꺼림칙했던 점원과 음침했던 가게 분위기, 화려함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던 갈색 쇼케이스를 떠올리면 딱히 다시 찾을 이유가 없었다. 그곳에 가면 왠지 자신까지 불행해질 것 같았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더 불행해질 수도 없을 것 같고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이다. 별 볼 일 없던 그 케이크 가게라면 아직 빵이 남아있을 듯 싶었다. 그리고 초라한 나한테는 멋진 정규직 여성들이 인스타에 올리는 예쁘고 화려한 고급 케이크보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갈색 과자가 더 어울리지. 나나코는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며 케이크 가게가 있던 방향으로 걸었다. 그런데 가게 이름이 뭐였더라? 케이크 가게답지 않은 이상한 이름이었는데. 고개를 두리번거리는데 시원한 바다색 바탕에 레몬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입간판이 나나코의 시선을 붙잡았다. 스토리텔러가 있는 양과자점 달과 나 이쪽으로 오세요. 나나코 발이 우뚝 멈췄다. 간판에 그려진 화살표가 초라하고 허름했던 케이크 가게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달과 나? 맞아, 분명 그 이름이었어. 그런데 이런 간판이 있었던가? 스토리텔러는 또 뭐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케이크 가게에 왜 그런 사람이 있지? 트렌디한 이 간판의 분위기는 딱 인스타하는 여자들 취향이잖아. 그 초라한 가게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잖아. 이거 리뉴얼이라도 했나? 아니면 가게 이름은 그대로지만 다른 가게로 바뀐 건가? 세상 불행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음침했던 그 여자랑 지극히 평범했던 갈색 쇼케이스는 외관을 조금 손본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는데. 나나코는 간판을 보며 여러 생각을 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가보자는 생각에 다시 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그녀의 앞에 맑은 하늘색 벽이 나타났다. 주택가 한 구석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았던 초라한 가게가 아니었다. 보름달처럼 둥근 레몬색 명패가 걸려있고 명패에는 달과 나라는 파란색 글자가 멋들어지게 새겨져 있었다. 그 보잘것없던 가게는 어디로 갔나 싶어 조금 혼란스러웠다. 나나코는 일단 깨끗하게 닦인 유리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서자마자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어서 오세요. 스토리텔러가 있는 양과자점입니다. 헉! 놀란 나나코는 순간 주춤했다. 검은색 연미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앞에 서 있었다. 나이는 30살 전후로 보였고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올백 스타일의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잘생겼다. 집사 컨셉인가? 편하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가 기품 있는 태도로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나나코는 한층 더 당혹스러워졌다. 저기 그게 여기 케이크 가게였죠? 네, 지금도 양과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가게 안을 둘러봤다. 전에 왔을 때는 평범한 갈색 케이크로 채워져 있던 낡은 쇼케이스는 보석상처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형태의 쇼케이스로 바뀌어 있었다. 안에는 홀케이크 한 개와 작은 케이크 두 개가 마치 귀한 미술품이라도 되는 듯 전시되어 있었다. 눈부실 만큼 화려한 케이크는 심지어 갈색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기 집사 카페로 바뀐 건가요? 그럴 리가요. 저는 집사가 아닙니다. 이곳의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자 스토리텔러입니다. 스토리텔러요? 스토리텔러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뜸 물으니 그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상품 설명과 상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고객님의 구매를 돕고 있습니다. 이야기요? 그렇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달콤한 과자와 함께 이야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간다고요? 네. 이쪽 쇼케이스를 봐주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견본으로 내놓은 상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선 조승달 모양을 한 이 케이크는 무랑그 샹티를 응용해 만든 제품입니다. 그가 긴 손가락을 들어 가리킨 쪽에 조승달 모양의 하얀 케이크가 있었다. 이름은 무랑그 샹티 레몬이다. 바삭하게 부서지는 가벼운 머랭 쿠키 사이에 잘게 다진 레몬피를 섞은 생크림을 듬뿍 넣었습니다. 달콤한 머랭 쿠키와 상큼한 크림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드시면 우아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죠. 맛있겠네요. 이름과 모양만으로는 어떤 케이크인지 알 수 없었는데 설명을 들으니 머랭 쿠키의 바삭한 식감과 레몬필의 상큼함이 느껴지는 듯했다. 진짜 귀족 부인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다음으로 반달 모양의 이 제품은 타르트 오 시트롱입니다. 끝을 살짝 태운 둥근 크림이 둥글둥글 하나씩 올려진 귀여운 케이크였다. 저희 가게에서는 부드럽고 부서지는 얇은 파트 스쿨에 아몬드 크림을 얹어 구운 다음 그 위에 산미가 강한 새콤한 레몬 크림을 올렸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무설탕 머랭을 둥글게 짜 올리고 토치로 끝을 살짝 구웠죠. 강한 산미와 달콤한 아몬드 크림이 서로의 맛을 한층 끌어올리고 무설탕 머랭이 두 가지 맛을 감싸줍니다. 무랑그 샹티의 바삭한 머랭과 이 제품의 구름처럼 폭신한 머랭의 식감을 비교하시면 더욱 흥미로우실 겁니다. 이것도 맛있겠네요. 나나코는 레몬의 진하고 새콤한 산미가 입안에 가득 퍼지는 듯해서 저절로 침이 고였다. 마지막은 저희 가게 비장의 카드입니다. 점원은 지름이 20cm쯤 되어 보이는 둥근 홀케이크를 가리켰다. 하얀 설탕 옷을 입은 홀케이크는 셋 중에 가장 단순한 모양이었다. 보름달을 표현한 이 케이크는 위크엔드라고 합니다. 촉촉하게 구운 소박한 버터 케이크를 글라스 아루라는 새콤달콤한 레몬 풍미의 얇은 설탕옷으로 코팅했죠. 입에 넣는 순간 설탕옷을 품은 레몬의 새콤한 산미와 상큼한 향이 퍼지면서 와삭하고 가볍게 부서지는 식감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저희 가게 스페셜 메뉴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상품이기도 하죠. 스페셜 메뉴? 매력적인 목소리를 타고 흘러나온 그 단어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들려 가슴이 콩닥 뛰었다. 그래도 이건 너무 큰데
나나코가 고민하자 그가 싱긋 웃으며 설명을 덧붙였다. 고객님, 이 제품은 일주일 정도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3일째부터는 더 촉촉해지고 맛이 깊어져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크엔드에는 소중한 사람과 주말에 함께 나누어 먹는 케이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말에 소중한 사람과요? 네, 마침 오늘이 금요일이니 고객님께서 구매하시기에 안성맞춤인 제품이죠. 소중한 사람과 주말에 함께 나누어 먹는 새콤달콤한 레몬 케이크라니 참 멋진 표현이었다. 그 상대가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는 이 남자처럼 잘생겼다면 함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일 것이다. 잠시 황홀한 상상에 빠졌던 나나코는 금세 현실로 돌아왔다. 하하, 멋지네요. 그런데 저는 혼자 살아서 같이 먹을 상대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자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한 달이나 강간무소식이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이미 남자친구가 아닐지도 모르고. 순간 저릿한 감각이 심장을 스쳤다. 하여간 이놈의 입이 방정이야 라며 후회하고 있는데 점원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이 케이크를 고객님께 꼭 추천해드려야겠네요. 저희 가게의 위크엔드에는 소중한 사람을 부르는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거든요. 마법이요? 갑자기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단어의 등장에 나나코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황당한 소리도 집사 복장의 남자에게 들으니 조금은 솔깃했다. 까만 눈동자로 그녀를 바라보던 집사가 노래하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직하게 울리는 매혹적인 목소리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이건 달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잔잔하게 시작하는 이야기 때문일까 나나코는 버터와 구운 설탕, 진한 레몬 향이 가득한 가게에서 현실을 벗어나 동화 나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오로지 마법사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자기 일의 한계를 느끼고 답답해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나코는 순간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흠칫 놀랐다. 그녀는 자신을 아주 작고 힘없고 가치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무슨 일을 하든 잘 될 리가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하던 일을 계속해도 괜찮을지 늘 고민이었습니다. 이건 내 얘기잖아. 하지만 이 남자가 자신에 대해 알 리 없었다. 그러니 분명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겠지만 나나코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서서히 남자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내가 일을 그만둬도 누구 하나 아쉬워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건 일을 계속해도 똑같겠지? 내가 하는 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어쩌면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일지 몰라. 그런 생각에 파묻혀 있던 그녀는 늘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나나코는 어느새 남자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맞아, 나도 그래. 내가 회사를 그만둬도 곤란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마도 나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을 거니까. 남자친구조차 한 달이나 연락이 없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절망한 여자는 한밤중에 혼자 자전거를 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딱히 갈 곳이 없었지만 깜깜한 길을 따라 페달을 밟고 또 밟으면서 계속 달렸죠. 언젠가 나나코도 차라리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그와 동시에 외로움과 초라한 기분, 살면서 포기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그녀를 괴롭히는 고독과 초조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의 어둠이 그녀를 덮었고 그 안에서 녹아 없어질 듯한 공포를 느꼈죠. 그렇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늘이 하얗게 밝아올 때쯤에는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은 턱 끝까지 차서 괴로웠습니다. 머리는 몽롱했고
더는 페달을 밟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그제야 주위를 둘러본 그녀는 자신이 처음 보는 장소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녀는 여전히 무력하고 외로웠습니다. 나나코의 가슴도 차갑게 식어갔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다정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봤죠. 남자가 목소리를 살짝 낮췄다. 그리고 온화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 속 여자가 무엇을 보았는지 전해주었다. 그녀의 뒤에는 하얗게 밝아오는 하늘과 그 안에서 점차 빛을 잃고 사라져가는 둥근 달이 있었습니다. 나나코의 머릿속에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듯 희미해진 달이 걸려있는 밤하늘이 그려졌다. 남자의 목소리가 다정했기 때문일까? 그 풍경 또한 한없이 다정하고 따스했다. 어딘지 후련하기도 했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뒤에는 계속 달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밤만이 아니라 항상, 낮에도 말이죠. 달은 햇빛이나 구름에 가려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낮이든 밤이든 변함없이 언제나 지구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나코는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말에 맞장구 쳤다. 맞아요. 달은 보이지 않아도 늘 같은 자리에서 지구에 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죠. 남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이야기의 뒤를 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뺨에, 입술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윤곽밖에 남지 않은 달을 향해 웃으며 말했죠. 그랬구나. 네가 나를 지켜봐 주고 있었어. 라고 말이죠. 남자는 말을 잠시 끊더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일렁이던 나나코의 마음이 고요해졌다. 맑은 달빛이 몸안을 가득 채운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른 아침 길가에 나와 장사하는 농부에게 신선한 레몬을 샀습니다. 자전거 바구니에 레몬을 가득 싣고 다시 페달을 밟아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오자마자 달빛을 머금은 듯 노랗게 빛나는 레몬 사이에 파묻혀 죽은 듯이 잠을 잤습니다. 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사온 레몬으로 케이크를 굽기 시작했죠. 남자의 입술에 해사한 미소가 걸렸다. 그가 조명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쇼케이스를 향해 우아하게 손을 뻗었다. 그 케이크가 바로 여기 있는 위크엔드입니다. 나나코는 새콤달콤한 레몬 설탕 옷을 입은 보름달처럼 둥근 케이크를 바라봤다. 하늘에 떠있던 다정한 달이 땅으로 내려와 달콤한 과자로 변신한 것처럼 보였다. 이 케이크에는 지구 옆을 지키는 달처럼 항상 고객님 곁에 머무는 과자를 만들고 싶다는 파티시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인력이 있듯이 저희 가게의 위크엔드에도 소중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스토리텔러의 이야기가 끝났다. 고객님은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매혹적인 목소리로 던져진 질문에 홀린 듯 대답이 흘러나왔다. 네, 이 위크엔드 주세요. 나나코는 마법의 힘을 품고 땅에 내려온 달을 가져가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한 남자가 조심스러운 손놀림으로 쇼케이스 안에서 둥근 달을 꺼냈다. 견본으로 만든 제품이라 가격이 할인된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하얀 상자에 케이크를 넣었다. 그때 남자의 어깨 너머로 계산대 안쪽이 보였다. 한쪽 면이 유리로 된 주방은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고
안에서 파티시에로 보이는 여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나코는 누군가 또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차렸다. 유리병 너머의 여자는 달의 여신인가 싶을 만큼 아름다웠다. 가늘고 부드러운 몸선을 가진 여자가 새하얀 셰프복을 입고 청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굵게 물결치는 부드러운 갈색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묶었고 그 아래로 하얀 목덜미가 반듯하게 뻗어 있었다. 턱선은 갸름했고 입술은 꽃잎 같았다. 오똑한 콧대와 자연스러운 눈썹 모양, 부드러운 눈동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얼굴로 맑은 빛을 내고 있었다. 여신급 미모를 가진 저 여자가 여기 파티시에? 전에 케이크를 사러 왔을 때 나나코를 응대한 파티시에는 대충 기른 검은 머리를 고무줄로 질끈 동여매고 구부정한 자세의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 세상 불행을 혼자 전부 짊어진 것처럼 초라한 여자였다. 파티시에가 바뀐 건가? 아니면 그 꾸깃꾸깃 지저분한 셰프복을 입고 있던 여자가 수수하다 못해 촌스럽던 그 여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여신? 도대체 어떤 마법을 쓰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반쯤 얼이 빠진 상태로 계산을 마친 나나코는 파란 종이봉투에 든 위크핸드를 건네받았다. 감사합니다. 또 들려주세요. 집사 점원이 우아한 몸짓으로 고개를 숙이자 유리병 너머에 있던 아름다운 파티시에도 나나코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설탕 과자처럼 달콤하고 상냥한 미소를 머금은 채로. 다녀왔습니다. 습관처럼 인사하며 빌라 3층에 있는 좁은 원룸으로 들어온 나나코는 손을 씻고 편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었다. 아껴두었던 홍차와 평소에는 쓰지 않는 예쁜 꽃무늬 접시를 꺼내 하얀색 접이식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귀찮아서 늘 대충 우려 먹던 홍차도 오늘은 기본을 충실히 지키며 정성스럽게 우렸다. 접시와 세트인 꽃무늬 찻잔에 맑은 향기가 올라오는 예쁜 호박색 차가 채워졌다. 좋아, 준비 완료. 나나코는 근사한 티파티에 초대된 것 같은 기분에 가슴이 콩닥거렸다. 접시 위에는 하얀 레이스 냅킨도 깔았다. 새콤달콤한 설탕 옷을 입은 위크핸드를 올려놓으니 테이블 위에 둥근 달이 뜬 것 같았다. 살며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먼저 설탕으로 코팅된 케이크 한쪽을 포크로 떠서 입에 넣었다. 와삭. 집사 점원의 설명대로 가벼운 소리와 함께 설탕옷이 부서지고 곧바로 상큼한 레몬향과 새콤달콤한 맛이 혀 위에서 춤을 췄다. 거기에 촉촉한 반죽의 달콤함과 버터의 풍미가 더해지자 황홀한 맛의 하모니가 완성됐다. 아, 맛있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맛이었다. 그녀는 홍차를 마시며 케이크를 조금씩 잘라 입에 넣었다. 이렇게 편안한 기분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가. 와삭와삭 부서지는 새콤달콤한 설탕 코팅의 식감은 그야말로 최고였다. 케이크를 굽고 그 위에 따뜻하게 녹인 설탕물을 정성스럽게 붓는 예쁜 파티시에의 모습이 떠올랐다. 유리로 가로막혀 있던 주방에는 상큼한 레몬향이 가득했을 것 같아. 달은 햇빛이나 구름에 가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낮이든 밤이든 변함없이 언제나 지구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같은 자리에서 지구에 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죠. 촉촉한 레몬 케이크에 집사 스토리가 들려준 이야기가 스며 있었다. 나나코 역시 자신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생각에 늘 우울했다. 하지만 상큼한 맛이 입안에 퍼질 때마다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말랑하게 풀어졌다. 지구 옆을 지키는 달처럼 먹는 사람의 곁에 머무는 과자를 만들고 싶다는 파티시에의 바람을 담아
만들어 위크엔드에는 소중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스토리텔러의 말을 떠올렸다. 나나코는 포크를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들어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야. 난 잘 지냈어. 넌? 일이 바빴구나. 고생했겠네. 상대를 위로하는 다정한 말들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자연스레 이어지는 대화에 기분 좋았다. 모두 위크엔드에 깃든 마법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케이크 먹고 있었어. 위크엔드라는 케이크인데 위에 코팅된 새콤달콤한 레몬 설탕이 와삭하고 부서지는 식감이 일품이야. 빵도 촉촉해서 진짜 맛있어. 응? 먹고 싶다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괜찮으면 지금 올래? 나나코는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이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눈이, 뺨이, 입술이 느슨하게 풀어졌다. 바로 갈게. 나 사실 이번 주 내내 네 생각만 했어. 보고 싶어. 기다렸다는 듯 그의 대답이 돌아왔다. 어쩌면 내 옆에도 줄곧 나를 지켜봐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닐까? 설탕 옷을 입고 땅으로 내려온 달이 달콤한 향기로 테이블 위를 채웠다. 이제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나나코도 조용히 대답했다. 기다릴게. 두 번째 이야기. 폭신한 부드러움 속에 상큼함을 품은 케이크. 설렘이 가득한 샤를로트. 나 오늘부터 휴가니까 그렇게 알아. 전업주부 마키아라 후미오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식구들은 아침부터 혼란에 빠졌다. 잠깐만, 당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회사원인 남편 슈사쿠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엄마, 그럼 아침밥은? 그나저나 왜 안 깨웠어? 아르바이트 지각하게 생겼잖아. 대학생인 큰딸 가토리는 텅 빈 식탁을 보고 안절부절 못했다. 엄마, 내 도시락은? 간식으로 먹을 거랑 점심까지 2개, 그건 쌌지? 날벼락 선언에도 고등학생 아들 소마는 한심하게 도시락을 찾았다. 하긴 야구부 연습에 푹 빠진 성장기 소년에게 도시락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니 그럴만도 했다. 후미오는 당황한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여보, 나 당신과 결혼하고 21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뇌 권리야. 가토리, 엄마 휴가 중에는 네가 알아서 일어나도록 해. 빨래도 다림질도 자기 옷은 자기가 하는 거야. 오늘 아침밥은 없어. 물론 점심도 저녁도 안 할 거야, 소마. 도시락이 필요하면 네가 직접 싸도록 해. 슈사쿠는 물론 가토리와 소마 모두 잠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러다 곧 다시 허둥대기 시작했다. 아침 연습 지각이야. 아르바이트 가야 하는데. 출근. 엄마, 내 옷 안 달아놨어? 오늘 입을 거라고 했잖아. 여보, 양말이랑 넥타이 어디 있지? 헐, 밥도 안 돼 있잖아. 후미오는 얼굴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다. 그럼 나는 지금 외출할 거야. 카페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쇼핑하러 갔다가 영화도 보고 올게. 미술관도 가봐야겠다. 그녀는 오늘 그동안 옷장에 모셔두기만 했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화이트와 옐로우가 예쁘게 어우러진 배색 원피스에 하얀 펌프스를 신은 후미오의 휴가는 그렇게 시작됐다. 소마, 너 요즘 도시락이 왜 그래? 요즘 소마네 어머니께서 파업 중이래. 별일도 다 있다는 듯 대답한 사람은 소마가 아니라 그의 친구인 아사미 레이지였다. 고등학교 점심시간 미타무라 무기는 소마의 도시락을 보고 눈을 끔뻑였다. 큼지막한 도시락통에 꽉 눌러 채워진 하얀 밥과 참치 통조림 그리고 마요네즈 한 통이 전부였다. 어제는 참치 통조림 대신 고등어 양념구이 통조림이었고 그제는 식빵 한 봉지와 케첩 한 통이었다. 뭐? 파업? 현수막에 월급 인상, 근무시간 단축 같은 걸 적어놓고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일 안 하고 버티는 그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파업이 아니라 휴가야. 엄마가 갑자기 이틀 전에 오늘부터 휴가라고 선언하시더니 집안일에는 손을 딱 떼셨어. 지금 우리 집은 완전 전쟁통이야. 도시락도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소마, 밥을 지어 도시락통에 담은 걸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진 않아. 그게 말이야, 물 조절이 정말 어렵더라고. 이거 봐. 어제는 엄청 질었는데 오늘은 또 너무 되잖아. 엄마한테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안락 의자에 앉아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 엄마는 지금 휴가 중이야. 휴가 중에는 상담 업무도 하지 않아. 전화도 메시지도 받지 않을 거야.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 너희 어머니 정말 재밌으시다. 레이지, 그렇게 남의 일 말하듯 하지 마. 소마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레이지를 바라봤다. 언제나 힘차게 쭉 뻗어있던 소마의 눈썹 끝이 오늘은 힘없이 축 처졌다. 어머니가 돌연 휴가를 선언하신 뒤 그날 소마는 점심으로 식빵에 케첩을 뿌려 먹었다. 미타무라 무기는 이제야 그날 소마가 왜 케첩빵을 먹었는지 이해가 됐다. 무기, 너희 집 케이크 가게 한다고 했지. 가끔 쿠키나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가져와서 여자애들끼리 나눠 먹잖아. 나도 좀 줘라. 점심으로 먹게. 응, 언니가 우리 집 1층에서 케이크 가게를 해. 팔고 남은 빵이라도 괜찮다면 다음에 가져올게. 진짜지? 나야 완전 괜찮지. 전에 유통기한이 반년이나 지난 컵라면도 도전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야, 그런 도전은 안 해도 돼. 레이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레이지는 운동부 소마와는 정반대로 음악부에서 플루트를 연주한다. 남자다운 체구를 가진 소마에 비하면 호리호리한 편이다. 하얀 피부에 곱상하게 생긴 데다 공부도 잘해서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레이지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다. 무기와 레이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다. 레이지 말이 맞아. 유통기한이 지나도 꽤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반년은 심하잖아. 탈이 안 난 게 다행이지. 그리고 언니 가게에서 팔고 남은 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밥 대신 빵을 먹는 건 좋지 않아. 하지만 우리 누나도 초콜릿이랑 빵만 먹더니 3일 만에 1kg이나 쪘다고 유난을 떨더라. 근데 너희 누나가 밥 안 해줘? 그럼 너희 아버지나 네가 하면 되잖아. 아, 못해. 나는 사과도 한번 깎아본 적 없어. 하다못해 토스트에 빵을 넣는 일조차 다 엄마가 해주셨거든. 밥 먹으러 주방에 가면 식탁에 젓가락이랑 컵까지 전부 세팅돼 있고 소스도 작은 그릇에 각각 덜어져 있었어. 그런데 어제는 아빠가 봉지라면을 끓이려다가 물이 넘쳐서 냄비를 엎으셨다니까. 말도 마, 대참사였어. 나도 마파두부가 먹고 싶어서 두부에 녹말가루를 넣고 섞어봤는데 녹말가루가 뭉쳐서 죽처럼 되는 거야. 와, 아무리 배가 등가죽에 붙었어도 그건 못 먹겠더라. 그래, 너는 조리 실습 시간에도 쌀을 세제로 씻으려고 했잖아. 된장국에도 다른 재료랑 된장을 한꺼번에 넣고 끓이려고 했고, 그래서 설거지나 하라고 시켰더니 냄비 닦는 연마제로 그릇을 닦으려고 했었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도대체 세제는 종류가 왜 그렇게 많은 거야? 빨래하려고 봤더니 선반에 세제가 5개나 있더라고. 귀찮아서 한꺼번에 그냥 넣고 돌렸더니 수건이랑 셔츠가 뻣뻣해져서 아빠랑 둘이 머리를 쥐어 뜯었다니까. 누나도 다리면 다릴수록 치마가 더 구겨진다고 짜증만 내고, 지금까지는 빨랫감을 바구니에 던져 넣기만 하면 다음 날에 보송보송한 상태로 서랍장에 잘 개어져 있었단 말이야. 아, 친구들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는 소마를 보며 그의 집에 벌어진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았다. 무기는 안타까운 마음에 소마에게 위로를 건넸다. 너희 어머니는 정말 완벽한 주부셨구나. 그렇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으니까 휴가를 드리는 게 마땅해. 안 그랬다가는 더 큰 일이 터질지도 몰라.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게 언제였지? 미술관은 언제 갔었더라?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쇼핑한 게 대체 몇 년 만이야.
후미오는 휴가를 만끽하는 중이었다. 아침에도 늦지막이 일어나 여유롭게 화장하고 옷을 차려입은 뒤에 집을 나섰다. 아침 식사는 카페에서 프렌치 토스트나 얇은 팬케이크를 먹었다. 아니면 사르르 녹아내리는 오믈렛이나 에그 베네딕트를 주문해 카페오레나 밀크티와 함께 먹기도 했다. 오후에는 미술관에 가서 느긋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미술관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전시 내용에 맞춰 선보이는 특별 코스를 먹거나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가서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았다. 그리고 의류 매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들을 입어보고 멋진 원피스나 블라우스를 사기도 했다. 그럴 때면 통로까지 따라 나온 직원들의 정중한 배웅을 받았다. 즐거운 인생이여. 후미오는 움츠러들었던 몸이 쭉 펴진 기분이 들었다. 발걸음도 가벼웠다. 초여름의 싱그러운 햇살과 푸릇푸릇한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이 상쾌했다. 결혼 후에는 영화나 쇼핑을 즐겨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물며 혼자서 카페에 가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건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다. 하지만 후미오가 젊었을 때는 여자 혼자 나다니려면 항상 주위 시선을 신경 써야 했고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자유롭고 해방된 기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가족들과 있으면 아무래도 자신이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신경을 쓰게 됐다. 식자재와 생필품이 든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 가득 낑낑거리며 들고 와도 집에 오면 바로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먹고 나면 뒷정리가 남아 있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자신만 생각하기로 한 지금은 마음 가는 대로 그저 편하게 몸을 맡기면 됐다. 집에 돌아가서도 목욕하고 싶어지면 욕조에 들어가면 그만이었다. 목욕이 끝나도 내일 아침 준비나 집안일 따위는 접어두고 이불 위에 풀썩 쓰러져 자면 됐다. 어제는 새로 산 아로마 포트에 감귤향 오일을 떨어뜨려 침실에 두었다. 그래서인지 상큼한 향기 속에서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다. 후미오의 휴가 선언에 날벼락을 맞은 남편과 아이들은 부엌과 세탁실에서 몇 번이나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휴가 중이니 굳이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남편은 그렇다 치고 딸과 아들은 지금까지 너무 오냐오냐하며 키웠다. 이번 기회에 딸이 자기 옷 정도는 직접 빨고 다릴 줄 아는 성인이 되길 바랬다. 아들 역시 빵 정도는 태우지 않고 구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독립해 혼자 살게 됐을 때 엉망진창이 될 게 뻔했으니까. 하지만 일단 지금은 휴가 중이니 그들의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즐길 생각이다. 혼자 보내는 휴가가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후미오는 산책 삼아 어린 잎들이 우거진 가로수길을 느긋하게 걸었다. 저녁을 먹기에는 아직 좀 이르고 이번엔 어딜 가볼까? 걸었더니 좀 피곤하네. 카페에서 잠시 쉬었다 갈까? 막 주택가에 들어섰을 때 귀여운 입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시원한 바다색 바탕에 레몬색으로 그려진 원안에 글자가 쓰여 있었다. 스토리텔러가 있는 양과자점 달과나 이쪽으로 오세요. 화살표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달과나? 가게 이름이 꼭 소설 제목처럼 멋지네. 스토리텔러가 있다는 콘셉트도 신선하고. 그런데 스토리텔러가 뭐지? 이야기 세상을 여행하는 기분에 사로잡힌 후미오는 콩콩 뛰는 가슴을 안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그녀의 앞에 예쁜 하늘색 벽이 나타났다. 보름달처럼 노란색 둥근 명패가 달렸고 그 안에 파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달과 나. 어머나 예뻐라. 후미오는 저도 모르게 생긋 미소가 지어졌다. 유리문 너머 가게 안에는 노랗고 파란
리본과 봉투로 포장된 과자들이 아기자기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모두 반짝반짝 빛이 났다. 테이블도 2개가 있는 걸 보니 안에서 먹고 갈 수도 있는 모양이다.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 그녀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동시에 오페라 가수 같은 중저음의 나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또렷하게 울렸다. 어서 오세요. 스토리텔러가 있는 양과자점입니다. 어머나. 눈을 동그랗게 키운 후미오는 소리 없는 탄성을 질렀다. 검은 연미복을 입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뒤로 넘긴 멋진 남자 점원이 그녀를 맞았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선이 짙은 남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코가 예술이었다. 나이는 30살 정도 됐으려나? 어머, 정말 멋진 미남 집사잖아. 스토리텔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집사를 말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콩콩 뛰던 심장이 점점 속도를 올리더니 급기야 가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세차게 뛰었다. 입가에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다. 차를 마시고 싶어서요. 그리고 케이크도요.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바로 메뉴판을 준비하겠습니다. 케이크는 쇼케이스에서 마음에 드시는 제품을 고르시고 말씀해 주세요. 집사 점원은 후미오를 창가에 있는 둥근 테이블로 안내하더니 허리를 굽혀 2손으로 정중하게 의자를 빼주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그가 파란 표지의 메뉴판을 건넸다. 홍차와 커피, 허브티가 각각 3종류씩 있었다. 가격은 주변 다른 가게들보다 약간 비쌌지만 차딥과 원두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점에서 맛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왠지 전문점에서나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차가 나올 것 같았다. 만약 그렇다면 이 정도 가격은 싼 편이다. 게다가 케이크와 세트로 주문하면 100엔 할인까지 해준다고 한다. 뭘 마시지? 고민되네. 케이크를 먼저 고르시면 어떨까요? 케이크에 맞춰서 음료를 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 그러네요. 그렇게 하죠. 후미오가 일어서는 타이밍에 맞춰 그가 다시 의자를 빼주었다. 혹시 전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했었나 싶을 만큼 동작이 세련되고 우아했다. 어머, 나 좀 봐. 가슴이 왜 이렇게 뛰지? 그나저나 옆에서 봐도 정말 잘생겼다. 후미오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설레임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케이크가 진열된 쇼케이스는 보석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카운터 쇼케이스였다. 그 너머는 유리벽이라 안쪽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안에서는 파티시에가 등을 돌린 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얀 셰프복의 실루엣이 가냘프고 부드러운 걸 보니 여성인 듯했다. 후미오는 일단 쇼케이스 안을 들여다보았다. 밝은 조명이 켜진 쇼케이스 안에는 둥근 케이크와 반원 모양의 케이크, 초승달 모양의 케이크가 각각 2종류씩 있었다. 마치 고가의 예술 작품처럼 종류별로 1개씩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종류는 많지 않았지만 전부 맛있어 보였다. 저희 가게는 보름달과 반달, 초승달 3가지 형태의 달을 컨셉트로 한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새콤달콤한 설탕 옷을 입힌 보름달 위크엔드가 저희 가게를 대표하는 스페셜 제품이죠. 그런데 살구와 레몬 벌꿀로 만든 이쪽 샤를로트는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한정판 보름달 케이크입니다. 샤를로트는 살구 과육이 뿌려진 연한 오렌지색의 보름달 케이크였다. 주위를 빙 둘러 손가락 모양의 폭신한 크림색 비스키로 싸고 시원한 바다색 리본으로 묶었다. 어머나 예뻐라. 후미오는 절로 감탄사가 새어나왔다. 상품을 설명하는 점원의 기분 좋은 목소리가 다시 나직하게 울렸다. 마치 노래하듯이 부드럽게. 샤를로트는 18세기 프랑스의 천재 요리사 마리 앙투안 카렘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리큐어를 머금은 비스키아라 퀴에르로 측면을 둘러싸고 바닐라 향 바바루아 크림이나 초콜릿 무스로 안을 채워
차갑게 즐기는 디저트입니다. 저희 가게의 샤를로트는 산뜻한 레몬 벌꿀이 스며든 비스퀴를 썼고 살구 바바루아 크림도 벌꿀과 레몬으로 포인트를 주어 상큼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에 뿌려진 과육 외에도 바바루아 크림 속에 레몬즙으로 절인 살구 한 알이 통째로 숨어 있습니다.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모양도 너무 귀여워요.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 쇼케이스한 오렌지색의 작은 보름달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꽃밭 같았다. 그 옆에 있는 사이즈가 큰 것 또한 머랭으로 표면을 동글동글 소박하게 장식해 무척 귀여웠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샤를로트라는 이름은 당시 크게 유행했던 귀여운 주름 장식이 달린 여성용 모자에서 따왔다고 하니까요. 어머, 정말 화려한 모자같이 생겼네요. 보름달 모자라니 너무 멋져요. 저도 10살만 젊었으면 이런 모자를 쓰고 길을 걸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무심코 튀어나온 말에 후미오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들킬까 싶어 황급히 말을 이었다. 지금은 이렇게 펑퍼짐한 아줌마라서 어울리지 않겠지만요. 그녀의 말에 집사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객님은 귀여운 인상에 피부도 하얀 편이니 아주 잘 어울리실 겁니다. 예의상하는 빈말이라도 잘생긴 집사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후미오의 뺨에 홍조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들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 작은 모자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구 맛을 돋우는 다즐링 스트레이트 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네, 그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세요. 이번에도 그가 의자를 빼주었다. 마치 귀족 집안의 어린 영예가 된 기분이었다. 실제로는 40을 훌쩍 넘긴 아줌마지만 말이다. 후미오는 쿡 하고 소리 없이 웃으며 벽 쪽 선반으로 눈을 돌렸다. 선반에는 보석 상자 같은 과자 세트와 옛날 이야기에 등장할 것 같은 작은 잼병들이 놓여 있었다. 잠시 선반을 구경하는 사이에 점원이 은색 찻 주전자에 담긴 홍차와 샤를로트를 들고 돌아왔다. 그가 테이블 위에 차와 케이크를 조심히 내려놓고 찻 주전자를 높이 들어 하얀 찻잔에 차를 따랐다. 호박색 차가 반짝반짝 빛을 반사하며 새하얀 찻잔으로 떨어지는 모습에 그녀는 또 한 번 탄성을 질렀다. 와, 정말 집사 같아요. 저는 집사가 아니라 스토리텔러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스토리텔러라면 조금 전처럼 상품을 설명해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품과 함께 상품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후미오의 가슴에서 또 한 번의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아, 맞아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샤를로트가 더 귀엽고 맛있어 보였어요. 먹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니까요. 어서 드셔보세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입에 넣자마자 벅찬 감동이 밀려와서 가슴을 흔들 겁니다. 기대되네요.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두 손을 모았다. 크고 하얀 접시 위에는 샤를로트 외에도 바닐라와 레몬 아이스크림이 함께 놓여 있었다. 아이스크림 위에는 먹기 좋게 자른 살구와 라즈베리가 놓였고 그 주위를 노란색 레몬 소스가 장식했다. 녹색 피스타치오도 드문드문 뿌려져 있었다. 너무 예뻐요. 매장에서 드시는 고객님께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마치 레스토랑에서 먹는 멋진 디저트 같았다. 후미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검은 슈트의 지배인이 내준 디저트를 먹는 기분으로 포크를 들었다. 연한 오렌지색 보름달에 은색 포크를 살짝 찔러 넣자 탱글탱글한 감촉이 전해졌다. 잘게 다진 과육과 함께 떠서 입에 넣자 바로 레몬의 상큼함과 벌꿀의 달콤함, 살구의 산미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꿈같은 맛이 혀 위에서 퍼졌다. 심장을 울리는 감동적인 맛이다. 후미오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음미했다. 케이크에 묶인 바다색 리본을 풀 때도
심장이 콩닥거렸다. 손가락으로 끝을 잡고 살짝 당기자 어슴푸레한 새벽 하늘의 푸른빛을 닮은 가는 리본이 하얀 접시 위로 스르륵 떨어졌다. 포크 끝으로 손가락 모양의 비스퀴를 하나 떼어내어 반으로 자른 다음 그 위에 바바루아 크림을 얹어 입에 넣었다. 벌꿀과 레몬이 스며있는 폭신한 비스퀴의 식감과 달콤한 맛, 꾸덕꾸덕하면서도 상큼한 살구 바바루아 크림이 섞이자 감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맛이 완성됐다. 맛에 사로잡혀 반쯤 넋을 놓고 케이크를 잘라 입에 넣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안에서 반질반질한 살구 한 알이 통째로 나타났다. 그 살구를 바바로아 크림과 함께 먹으니 입안에 새콤달콤한 행복이 가득 들어 찼다. 살구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었구나.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게 어딘지 고풍스럽고 옛 생각이 나는 맛이었다. 반면 바바로아 크림은 진하면서도 상큼했다. 둘의 완벽한 조화에 절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깔끔한 맛에 홍차도 케이크와 잘 맞았다. 너무 맛있어요. 말씀하신 대로네요. 마치 여고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요. 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모자를 보고 천재 요리사가 케이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나 그 케이크가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것도 너무 로맨틱하고요. 그녀의 말에 집사는 인매를 부드럽게 내리며 또 한 번 후미오의 심장을 뒤흔드는 해사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시대든 숙녀분에게는 설렘이 필요한 법이죠. 그는 나긋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건 달이 들려준 이야기랍니다. 그의 목소리가 새콤달콤한 바바로아 크림이 혀 위에서 녹아내리며 퍼뜨리는 향기처럼 상큼하다. 마치 마법사가 마법을 거는 것처럼 후미오의 귀전으로 날아들었다. 저희보다 훨씬 젊은데도 이미 자신은 늙어버렸다고 생각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후미오는 조금 전 자신이 아줌마가 됐다고 말했던 일이 떠올라 순간 흠칫 놀랐다. 더는 젊지 않고 감성은 녹슬어버린 데다 열정도 식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꿈도 희망도 잃고 타성에 젖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기보다 실제로 훨씬 늙어 보였죠. 늘 자신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구부정한 자세로 다녔습니다. 옷도 세일할 때 파는 싸구려 티셔츠나 트레이닝복을 사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몇 년씩 입었죠.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는 모습은 그야말로 진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그 카디건을 도대체 몇 년을 입는 거야? 소매도 다 해지고 너무 구식이야. 가슴을 찌르는 따끔한 통증과 함께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 후미오는 집에서 입는 옷인데 뭐 어떠냐? 다 늙은 아줌마 옷에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며 대꾸했었다. 그러자 딸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말했다. 그러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할머니 된다니까. 안 그래도 요즘 좀 늙었어, 엄마. 후미오는 손바닥으로 가슴 부근을 지그시 눌렀다. 아니야,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의 이야기야. 그런데 아직 젊은 사람이 할머니처럼 보일 정도로 생기를 잃어버렸다니 대체 어떤 불행한 사연이 있었던 걸까? 궁금해진 그녀는 점원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는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여자는 마법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마법사는 보답으로 그녀에게 마법을 걸어주었죠. 바짝 당겨 고무줄로 묶었던 머리를 풍성하지만 가볍게 부풀려주고 헐렁하고 촌스러운 옷을 몸에 꼭 맞는 화사한 옷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객님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는 후미오를 응원하는 듯 입가에 힘을 주었다. 머리 모양이 바뀌고 옷이 달라지면서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들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눈동자에는 빛을 찾았고 구부정했던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녀를 할머니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다들 젊고 생기 넘치는
매력적인 여성으로 생각하죠. 이제 그 마법은 그녀가 설렘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후미오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뭔가 깨달은 듯 말했다. 맞아요. 여성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 필요해요. 고객님이 선택하신 샤를로트에도 달이 건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느낀 설렘을 이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원이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를 마쳤다. 후미오는 휴가를 내기 전 의욕도 없고 늘 피곤하기만 했던 일상을 떠올리며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원래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이라 가족들 뒷바라지하는 일이 그리 싫지도 않았다. 그동안 분명 전업주부가 그녀의 천직이기는 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오는 남편이 고마웠다. 두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아픈 데 없이 잘 자라주는 일이나 예의를 아는 착한 아이들로 자랐다는 사실도 늘 감사하게 여겼다. 그런데도 요즘 들어 계속 피곤했다. 안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딸에게 늙었다는 말까지 듣자 가슴이 쿵 내려앉은 것이다. 얘는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라고 불릴 나이는 아니야. 대꾸는 그렇게 했지만 쭈뼛쭈뼛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폭삭 늙어 보여 깜짝 놀랐다. 살이 붙어 몸도 얼굴도 통통했고 주름과 흰머리도 부쩍 늘었다. 무엇보다 거울 속 눈동자가 뿌옇고 탁했다. 아, 정말 할머니 같네. 이대로 다시는 설레지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일도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참을 수 없이 쓸쓸하고 허무해졌다. 그래서 휴가를 선언하고 집안일에서 벗어나 쉬기로 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럴 때 휴가를 내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겠지. 그런 건 바라지도 않으니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미술관이라도 가보자. 맛있는 요리도 먹고 예쁜 옷도 사면서 느긋하게 쉬는 거야. 몇 년 전에 사놓고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화이트와 옐로우가 예쁘게 어우러진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니 그토록 무거웠던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기분도 상쾌해졌다. 어느 시대든 여성에게는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다. 달이 마법을 걸어둔 오렌지색 모자가 눈과 혀를 통해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후미오에게 다가왔다. 지금 거울 앞에 서면 초롱초롱 눈을 빛내는 여자가 자신을 보며 미소 지을 것 같다. 정말 멋진 가게를 발견했다. 후미오는 설렘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주 들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고 너무 설레서 가슴이 벅찰 정도였어요. 대답으로 점원이 상냥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큰 모자를 하나 포장해 갈 수 있을까요? 가족에게 선물하고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준비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점원은 쇼케이스 아래 냉장고에서 새 샤를로트 앙트르메를 꺼내 하얀 상자에 집어넣었다. 포장에 열중하는 그의 옆얼굴은 다시 봐도 정말 잘생기고 멋졌다. 그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그의 뒤 유리벽 안쪽에서 케이크를 만들던 파티시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후미오 눈이 처음 집사 점원의 환영을 받았을 때와 같이 동그래졌다. 주먹만한 얼굴에 풍성한 갈색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모아 묶은 여자가 살짝 고개를 숙여 수줍게 인사했다. 도톰한 입술과 발그레한 볼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맑은 눈동자와 수줍게 웃는 미소는 막 딴 신선한 과일을 떠올리게 했다. 더불어 하얀 셰프복 아래로 드러난 실루엣은 부드럽고 여성스럽기 그지없었다. 어머, 어쩜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을까? 저 사람이 여기 멋진 과자를 만드는구나. 젊은 아가씨가 대단하네. 후미오도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꽃잎 같은 입술을 벌리며 신이 난 소녀처럼 활짝 웃었다. 후미오는 또 찾아달라고 인사하는 잘생긴 스토리텔러의 배웅을 받으며 가게를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마법의 나라를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스토리텔러의 이야기에 등장한 자신이 늙어버렸다고 생각했다는 여자가 혹시 그런 마법사는? 머릿속에서 로맨틱한 이야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자 가슴이 또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앞으로 자주 들러서 유심히 지켜봐야겠다. 후미오는 맛있는 차와 케이크가 아니어도 가게를 다시 찾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 기분 좋은 설렘을 안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손에는 연한 오렌지색의 화려한 모자가 든 파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적당히 느껴지는 그 무게감에 기분이 좋았다. 집에 가면 자신의 휴가로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휴가가 끝났다고 말할 작정이었다. 분명 기뻐하겠지. 그러나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휴가를 쓸 거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놔야겠어. 그러니까 다들 기본적인 집안일을 익혀두라고. 그리고 식구들에게도 이 설렘을 나누어 주어야겠다. 달의 마법이 깃든 이 작은 양과자점에서 스토리텔러 집사에게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집에 들어서자 큰딸 가토리가 뾰로통한 얼굴로 옷가게 쇼핑백을 불쑥 내밀었다. 엄마, 이거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안에 든 것을 꺼내보니 후미오의 손 안에 파란 하늘이 펼쳐졌다. 리넨 소재의 카디건, 가볍고 시원해서 다가올 더운 계절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옷이었다. 엄마 카디건 너무 낡았잖아. 가토리는 쑥스러운지 눈을 맞추지 못했다. 입술도 여전히 삐죽 내민 채였고. 하지만 후미오의 낡은 카디건을 보고 제 엄마를 생각하며 골랐을 터였다. 그리고 저기 늘 밥도 차려주고 깔끔하게 다림질도 해줘서 고마워. 가토리가 돌아선 채로 후다닥 말을 쏟아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렸다. 엄마 기분 맞추려고 하는 소리 아니야. 정말이야.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야. 다음에 면 셔츠 다리는 방법 좀 가르쳐줘. 큰딸은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쏟아내고는 확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려 다시 고개를 숙인다. 후미오의 뺨이 봉긋하게 솟았다. 고마워 가토리. 색이 너무 곱다. 소중하게 입을게. 아끼지 말고 자주 입어. 알았어. 그때 주방 쪽에서 와장창 접시가 깨지는 소리와 으악 하는 소마의 비명이 동시에 울렸다. 아들도 익숙치 않은 집안일로 난관에 부딪힌 모양이다. 그래도 좌충우돌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가토리도 소마도 정말 잘 자라주었다. 가슴 가득 따뜻한 기운이 번져나갔다. 후미오는 작은 레몬색 보름달이 그려진 파란 종이봉투를 들어보였다. 선물이야. 아빠 퇴근하시면 우리 다 같이 먹자. 엄마가 차 끓여줄게.